지난 시간에는 공자가 동의계를 비판하고 화하계를 존중하는 존주사관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자의 역사관이, 다시 말하면 존주사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역사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조선조에서는 주자의 학설을 비판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율곡 선생과 같은 분은 매우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개혁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던 학자로서 맹자까지는 비판을 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을 논하면서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미진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비판적인 언급을 한 일이 없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공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공자에 대한 그 역사관의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교육자이자 사상가이고 역사가입니다. 니체가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역사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역사와 철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공자의 철학사상은 논어에 담겨 있고 공자의 역사관은 춘추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사후에 공자의 이론과 언어를 모아서 제자들이 편집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을 논어라 한 것입니다. 공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니고 이론과 언어, 이론에서 논자를 따고 언어에서 어자를 따서 논어라 한 것이죠, 책 이름을. 그런데 춘추라는 책은 공자가 직접 쓴 책입니다. 그러면 책 이름이 왜 봄춘, 가을추, 춘추냐? 이게 원래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나라의 사관이 이제 노나라의 역사를 쭉 기술해 놨죠. 춘하추동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러니까 그 사관은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술할 뿐이었는데 공자가 거기에 포평, 선은 포양하고 악은 폄훼하는 그런 의리 명분을 가입시켜 가지고 그 노나라 역사 자료를 가지고
그 공자의 역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편찬해서 이름을 춘추라했습니다. 그 역사를 이제 춘추라한 것은 춘하추동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제 하와 동은 빼고, 이제 하는 춘에 포함되고 동은 추에 포함시켜서 춘추 두 글자로 요약해서 책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논어는 제자들이 편집한 거지만 춘추는 공자가 직접 쓴 책이다. 물론 춘추가 공자의 직접 저술이냐 아니냐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맹자도 춘추는 공자가 직접 쓴 책이라고 말씀을 한 걸로 봐서 공자의 직접 저술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의 사상은 논어를 통해서 본다면 충서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충성충, 용서할 서. 그런데 공자의 사상을 한 글자로 말하면 어지린자로 요약됩니다. 불교에 8만 대장경이 있는데 불교의 교리를 한 글자로 요약하면 마음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의 사상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논어에 있는 내용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어지린자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두 글자로 말하면 충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공자가 그 수제자인 증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관통했다. 하나로서 모두 하나로서 꿰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가 뭐겠습니까? 공자가 뭐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했는데 그게 한 글자로 관통이 된다. 한 글자로 요약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어지린자입니다. 나의 도는 어진 인도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 그 공자 수제자인 증자와 함께 그 자리에 다른 여러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꿰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자출커신을 공자가 나가신 뒤에 이제 문인들이 물었습니다. 아까 그 오도는 일이관지라고 한 공자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증자가 부자지도는 충서이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는 충과 서 두 글자일 따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충자를 나중에는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런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새겼습니다만, 유교에서 공자가 말한 그 충서의 의미는 충자가 가운데 중 마음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중심, 자기 중심은 곧 양심일 수도 있고 본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것이 충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아주 잘 대하면서 속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 그게 충이 아니죠.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말을 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충입니다. 그리고 서라고 하는 건 뭐냐? 서자가
같으려 자의 마음심한 게 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할 서자인데, 용서를 해 주는 것은 뭐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그것은 천박한 설명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서입니다. 그 서를 이제 공자가 설명해 놓은 말씀이 뭐냐면, 기소 불욕을 물시어이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남도 원하지 않겠구나 해서 남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는 거죠. 내가 해봐서 좋은 것은 이것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남도 좋겠구나 해서 그것을, 좋은 것을 나만 독차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로 말하면 인이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충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논어에는 효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논어 바로 그 첫 장 뒤편에 효제하자는 기유인지 본연저, 부모에 대한 효도와 어른에 대한 공경, 이것은 유인지 본연저, 거기에 그 유인을 하류자지만 거기서는 인의 근본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인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 효제입니다. 인을 실천에 옮길 때 실천 덕목이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인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서 현실에서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 효도와 공경을 통해서 인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제가 인을 행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교 사상을 충효 사상이라고도 하는 거죠. 원래는 그 증자의 말씀에 의하면 충서라고 말씀했는데, 뒤에 이제 이게 충효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공자의 인사상,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그 부국 강병을 위해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목을 매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인을 주장하고 충서를 주장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선각자, 성인이 아니라면 그 시대와 길을 달리해서 이런 도덕을, 정의를 부르짖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이 공자가 제창한 것이지 공자가 창조한 사상은 아닙니다. 공자 이전에 이미 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을 들고 나와서 춘추 전국 시대에 그것을 제창했다는 것은 그 용기와 지혜와 그 사랑이 이 지인용을 겸한 위대한 성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공자는 사상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위대한 성인의 한 분이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분입니다. 다만 그 공자가 제창한 존주사상, 그 존화양의의 역사관,
우리가 오늘날 소위 춘추사관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전주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족,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훌륭한 말이지만 동이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춘추가, 이제 춘추라는 책이 노나라 은공 원년부터, 그 은공 1년부터, 그 노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이고, 이제 노나라 임금 중에 스물은자 은공이 있습니다. 그 은공 원년, 은공 1년부터 애공 14년까지 논어에 보면 그 공자가 애공하고 문답한 내용들이 드러나오지 않습니까? 애공 14년까지 242년 동안, 244년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240여 년 동안의 역사를 이제 공자가 그 노나라의 사료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평을 가해서 써놓은 책이 춘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지금 짧은 시간에 춘추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춘추의 첫 문장이 춘왕정월이란 말이 나옵니다. 은공 원년 춘왕정월. 그러니까 이제 춘하추동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니까 봄이라 쓰고 정월이라 쓰면 될 텐데 봄춘자를 쓰고 그 밑에 정월이라 쓰지 않고 봄춘자 밑에 정월을 쓰기 전에 먼저 임금 왕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춘왕정월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월 위에 임금 왕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봄 정월에 일어난 사건을 쓰는데 왜 왕을 거기다 썼느냐? 노나라는 지금 은공이지 왕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 왕이 주나라의 왕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문왕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일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하의 모든 나라는 주나라로 통일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춘추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무슨 선대의 은나라의 왕이나 다른 하나라의 왕이 아니라 주나라의 주나라를 높인 분이니까 공자는 그 모든 이 역사나 정치나 국가나 결국에 주왕 아래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일통의 사상을 가지고 정월 위에 왕자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공자가 그 주나라의 왕을 또 주나라의 문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공자의 역사관을 여기서 잘 드러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966년도에 그 모택동이 문화 대혁명을 시작해서
19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무산계급 문화 대혁명, 소위 이제 시장 자본주의를 추종하려고 하는 그 등소평 세력과 이제 공산주의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모택동 세력 간의 이 권력 투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모택동이 잠시 그 권좌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다시 권좌로 회복하기 위한 구실로서 이제 그 내세운 것이 사실은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혁명이 아니라 문화 파괴로 끝나고 말았죠. 저는 이 공자의 그 존주사관, 춘추사관, 그 주나라의 왕을 높이는 존왕양이사관, 이제 이 사관이 공자가 그 사관을 내세워 가지고 사마천사기, 사마광의 자치통감, 주자의 통감 강목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역사관의 뼈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자 이전에는 동이문화와 화하문화, 이 두 문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이문화가 더 역사도 길고 찬란했습니다. 근데 공자가 태어났던 그 당시가 주나라가 천하를 지배할 때고 그 주나라의 영향을 공자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제 그 주나라의 문화를 높이면서 주나라 문화를 중국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시키는데 공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문화혁명을 한 문화혁명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가 화하계를 위해서, 화족을 위해서 문화혁명을 해가지고 화족을 중국 역사문화의 주역으로 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으니까 공자는 그 뒤에 화하족 계통의 한족 정권으로부터 이제 추앙을 받게 되죠. 한무제로부터 이제 그 유학이 그 독전유술이라 해서 여러 사상 가운데에서 공자 사상을 특별히 이제 국가의 사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공자의 춘추사관은, 공자의 역사관은 편중된 역사관이지 앞으로 천추만대에 향기를 남길 그런 위대한 역사관은 아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